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국가대표팀에서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쏟아내며 그야말로 천재적인 플레이를 선보인 이강인 선수. 이 물오른 기량을 이제는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어갑니다. 오는 주말 파리 생제르맹의 리그1 경기 그리고 이어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이 경기에 대한 양팀의 최신 상황은 어떻고 경기 정보는 어떤지, 이강인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는 AS 모나코와의 프랑스 리그1 13라운드 경기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모나코와의 빅매치를 한국 시간으로 11월 25일 토요일 새벽 5시에 치릅니다. 유럽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에 치르는 경기다 보니까 각국 대표팀에 다녀온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있어요. 게다가 양팀 모두 아시아 선수, 한국의 이강인, 일본의 미나미노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출전 여부가 또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리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유럽 현지 시간으로는 화요일 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1월 29일 수요일 새벽 5시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 경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 관리, 주전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모나코와의 경기에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나코가 현재 우승권을 다투고 있는 강력한 성적과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팀이고, 또 프랑스를 대표하는 파리와 모나코가 라이벌이잖아요. 게다가 음바페 선수가 또 모나코 출신이라는 점까지 들어서 이 경기에 아주 큰 관심이 모이고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또 파리가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파리 생제르맹이 국가대표 소집 기간 동안 새로운 뉴스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임대 후 완전 영입 조건으로 데려온 곤살로 하무스, 포르투갈 공격수의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한 것인데요. 사실 11월 A매치를 앞두고 하무스 선수의 부진에 대한 현지의 비판도 많았고, 실제로 에니케 감독이 랭스와의 경기에서는 하무스를 교체 아웃시키면서 비티냐를 투입을 했는데, 이와 함께 이강인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 비록 가짜 9번호가 같이 활용하긴 했지만 하무스의 자리에 배치했고, 오히려 그러고 나서의 경기력이 더 좋았다. 또 감독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무스와 무안이, 게다가 아센시오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강인 선수까지 에니케 감독이 가짜 9번으로 활용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하무스의 팀 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또 하무스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과 아쉬움을 표했다라는 보도들도 나왔는데, 결국엔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 옵션 발동을 조기에 이룬 것은 하무스의 마음을 달래고, 하무스 너는 우리 선수다, 우리와 쭉 함께 가는 선수다 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옵션 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가짜 9번으로 활용된 이강인 선수에게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현재 많은 그 일정들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뉴캐슬과의 경기를 앞두고 로테이션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이강인 선수를 쉬게 해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강행군 일정이 있을 때마다 조금은 근육 부상이 있었던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 경기는 하무스도 잘해주고 무안이, 덴벨레 이런 선수들이 잘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선수들의 길을 알려줘야 되고, 결국 이런 선수들이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한 하무스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강인 선수가 또 한 번 가짜 9번으로 나오거나 혹은 최전방으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강인 선수 본인도 아무래도 그 최전방으로 뛰었을 때는 연계라든지 팀플레이는 좋았지만 본인이 주도적으로 공을 소유하고 풀어주고 슈팅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안 나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에게도 가짜 9번보다는 본인이 선호하는 측면 역할, 무엇보다 크리스만 호에서 본인이 요구했던 오른쪽 사이드 역할을 맡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나코와의 경기에선 이강인 선수가 어느 정도 시점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그에 앞서서 양 팀의 상황을 봐야 돼요. 경기는 결국에는 팀 간 상성에 따라서 대백이 바뀔 수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12라운드까지 8승 3무 1패로 승점 27점을 얻으면서 초반 부진을 딛고 결국에는 1위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여전히 무패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팀 니스가 7승 5무인데 승점 26점, 파리와 1점 차입니다. 즉 이번 라운드에서 만약 파리가 모나코에 승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니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선두 자리를 내줄 수 있고, 이것은 역시 파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를 포함해서 최정예 멤버, 가장 에니케 감독이 신뢰하는 선수들이 후반전에 투입될 수 있다. 그런데 모나코도 12라운드까지 7승 3무 2패로 승점 24점을 얻고 있는 만만치 않은 경기력의 팀이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를 투입해서 에니케 감독이 승부수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라운드까지 29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9골밖에 실점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리그에서 가장 좋은 수비력을 보이고 있는 팀은 4골밖에 내주지 않은 니스죠. 니스가 13골밖에 넣지 않았음에도 무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강력한 수비력 때문인데, 사실 파리 다음으로 좋은 공격력을 갖고 있는 팀이 모나코예요. 25골을 넣었죠. 즉 이번 파리와 모나코의 경기는 파리가 솔직히 수비적으로 약점이 있다는 점들을 조금 생각한다면, 실점 자체는 적지만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라든지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 상황을 고려한다면 파리가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또 관측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파리와 모나코의 경기 생각보다 팽팽할 수 있다. 게다가 모나코 역시 만약에 13라운드의 첫 번째 일정인 이 파리전에서 승리할 경우 비록 골득실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리를 제치고 1위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승점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잖아요. 모나코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승리할 경우에는 파리와 승점이 27점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아주 큰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준TV 협력사 아정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까지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부문 가입자 수 독보적인 1위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까지 설치 당일에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의 지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주말에도 편하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7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 폰 증정 이벤트 중이니까 여러분도 꼭 구독하시고 당첨 노려보세요. 양팀의 최근 성적 살펴보면 파리 같은 경우에는 밀란 원정 챔피언스리그 2대1 패배를 당하기 전까지는 연전연승으로 최고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그 흐름은 역시 아시안게임과 10월 A매치 대회를 소화하면서 몸 상태와 경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개인적으로 2골 1도움도 기록을 하면서 분명히 파리의 공격의 주축으로 자리를 잡았던 게 바로 이 시기이고요.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돌풍의 행보가 있었는데 10월 말에 릴과의 원정 경기 0대2 패배에 이어 A매치 쉬기 직전에 승격 팀인 르아브르와의 원정 경기 0대0으로 비기면서 조금 흔들리고 있고, 특히 원정 경기 2연속 무승으로 인해 주춤한 상황입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사실 최근 모나코의 기세가 좋았고, 또 파리가 여러 감독들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메시까지 영입하면서 M&M 트리오를 구축했음에도 아쉬운 면들이 있었는데, 그 아쉬움의 중심에 모나코가 있습니다. 지난 2022-20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파리가 모나코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겼고, 또 원정 가서는 1대3으로 패배하면서 굉장히 어두운 시즌을 보냈어요. 사실 모나코는 지난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파리의 3대0 완승을 거둘 정도였기 때문에 최근 6경기 오히려 파리가 2승 1무 3패로 모나코와의 상대 전적에서 밀릴 정도로 모나코의 최근 기세, 파리를 상대로 한 자신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최근 두 시즌의 기록을 기반으로 장단점을 살펴봤는데, 모나코의 강점을 살펴보면 결정력이 굉장히 좋다, 피니싱이 좋다, 위스함 벤 예데르의 플레이가 몇 년간 계속 좋은데 이 결정력이 좋다 보니까 많은 기회 없이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공격 세트피스가 좋다, 말씀드린 대로 경기 장악력과 지배력이 떨어지더라도 결정력이 좋고 세트피스에서 강하면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커밍백 프롬 루징 포지션, 먼저 골을 내준 상태에서도 저력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강한 정신력을 보인다라는 점, 게다가 상대 지역에서 공을 잘 뺏어오는 팀이기도 하잖아요. 역습이 높은 위치에서 이루어진다, 전방 압박과 신속한 역습, 속공을 통해서 결과를 내고 있는 최신 축구 트렌드를 반영하는 팀이 모나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파리는 이런 트렌드보다는 개인 능력이 우수한 선수들을 통해서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 개인 능력이 우수한 선수들 중에서 높이라든지 신체 조건을 강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전에 약합니다. 게다가 공격적인 선수를 많이 쓰는데 이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쉽게 통과시키면서 상대가 기회를 만드는 것들을 쉽게 저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모나코가 세트피스의 강한 점에 있어서 파리가 공중전에 약하다면 공중전 세트피스에서 헤더골을 실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상대의 역습에도 완벽하게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파리 역시 역습 공격이라든지 직접 프리킥이라든지 측면 공격이라든지 결정력이라든지 공격 부분은 좋지만 수비적인 면에 약점이 있다 보니까 파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장담하긴 어려운데요. 지난 라운드 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파리 같은 경우에는 돈나룸마가 골문 지키고, 무키엘레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을 회복하면서 왼쪽 사이드백으로, 또 오른쪽 풀백 선수인데 풀백 역할을 잘 보고 있어요. 최근 하키미 선수가 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 무키엘레가 굉장히 살림꾼 역할을 후방 지역에서 해주고 있고, 마르키뉴스와 슈크리니아르가 센터백을 맡고 있죠. 미드필드 라인, 공격 라인을 보시면은 솔레르, 파비안 루이스 같은 스페인 선수들이 최근에 이탈 자원들, 로테이션 자원들 속에서 기회를 얻고 있고, 공격 라인에 이강인, 하무스, 음바페, 덴
덴벨레 이 선수들이 사실상 포톱에 가깝게 움직이지만 이강인 선수는 비티냐와 마찬가지로 미드필드 역할을 겸하는 하이브리드로 기용이 되고 있고 미드필드의 확고한 주전이라면 워렌 자이르 에메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선수가 이 프랑스 대표팀에 처음 선발돼서 데뷔골까지 17살의 나이로 터뜨렸지만 부상으로 이번 경기 뛸 수 없고 올해 안에 복귀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번 모나코와의 경기에 엔리케 감독이 미드필드진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우가르테 선수가 지난 이 랭스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오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우가르테가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강인 선수도 아시아를 다녀와서 힘든 일정이니까 솔레르, 루이스, 덴벨레, 우가르테 이 선수들이 먼저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벤 예데르를 최전방에 두고 프랑스 21세 이하 대표 선수로 최근 한국전 0대3 패배 과정에 출전했던 아클리우시에 선수가 2선 그리고 러시아의 골로빈이 2선에 배치되고 있고 자카리아와 포파나가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을 하고 있고 또 마리판을 중심으로 수비라인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파리보다 모나코가 수비라인의 이탈 자원, 부상 자원, 징계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전력이 좀 약화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나코의 최근 돌풍은 독일에서 맨헨글라드바흐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아디 휘터 감독이 부임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현재 평가를 받고 있어요.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의 기세와 꾸준함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르하브르와의 경기 예상치 못한 무승부 과정 속에서 많은 타격이 나왔습니다. 이 타격에는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주전인 유수프 포파나가 일단은 징계를 받게 돼서 파리와의 경기까지 뛸 수 없고 또 까유 엔히키라는 핵심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탈해 있는 가운데 살리수라든지 보아두라든지 셰히르라든지 정말 빠진 선수들 부상 이탈 자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초반의 기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파리도 자이르 에메리가 빠지지만 충분히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다는 점에 있어서 파리가 이번 경기 앞서 말씀드린 양팀의 상성과 기록적인 면에 있어서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수 있는데 모나코의 수비라든지 중앙 빌드업의 척추 라인이 흔들리고 있다면 파리가 이 경기는 우려보다는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는 전망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가 일단 리그1 경기 자체로 봤을 때는 3연승을 거두고 있고 반면에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프랑스 리그앙의 5번의 원정 경기에서 1승밖에 없는 점들을 고려하자면 지난 시즌 기록을 차치하고 특히 파리가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선수 구성과 감독이 됐기 때문에 이전의 전례를 통해서 예상하면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앙 6차례의 원정 경기에서 이제 4골을 내주고 있거든요. 결국엔 실점을 피할 수 없는 경기인데 음바페의 결정력과 득점력은 뭐 언제 어디서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 경기 스코어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록들을 기반으로 음바페가 어느 시점이든 득점을 하면서 파리가 승리할 것이다. 음바페가 최근 5번의 리그앙 홈 경기에서 3골을 넣은 점들까지 고려했을 때 음바페 득점 파리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은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요. 17세 원더키드 워렌 자이르 에메리의 부상 이탈로 인해 많은 또 분들이 에메리의 공백으로 인해 미드필드 라인에서 비티냐 이강인이 함께 뛸 가능성들을 전망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 미드필드인 솔레르나 파비안 루이스가 오히려 이 경기는 좀 기회를 얻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는 뉴캐슬과의 경기에 조금 더 핵심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 경기에 먼저 선발 출전시키고 연달아 뛰게 하다가 부상이 있거나 정말 중요한 당장 결과를 내야 하는 뉴캐슬과의 경기에 온전히 기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시아를 다녀온 이강인 그리고 미나미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 선발로 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스포츠몰이 전망을 하면서 이런 가운데 사실 유수프 포파나라든지 모하메드 카마라든지 이런 뭐 이탈 자원들에 대해 또 한 번 스포츠몰도 언급을 하면서 파리가 2대0으로 완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풋볼 위스퍼라는 예측 전문 매체 역시 파리가 배당률을 기반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무려 67.3%에 달한다고 봤고 이 매체 역시 파리와 모나코의 선발 명단 예상에서 이강인과 미나미노를 모두 제외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마찬가지로 미나미노도 일본 대표팀 일정을 위해 다녀와서 유럽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치를 경기를 선발로 뛰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 이런 점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파리가 최신 공개한 현재 훈련장의 사진을 보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곧바로 이제 파리로 합류하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여독을 풀고 근육도 피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정상 소화하지 못했어요. 음바페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이나 뭐 지금 아센시오도 부상에서 회복해도 훈련을 하고 있고 하모스도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고 솔레르의 모습, 파비안 루이스의 모습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아센시오, 파비안 루이스, 솔레르 같은 스페인 선수들이 조금 더 기회를 받고 완전형이 옵션이 발동됐던 하모스도 선발 출전 기회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모나코와의 경기는 음바페, 하무스, 덴벨레가 공격 라인을 구축하고 비티냐가 왼쪽 사이드와 왼쪽 메잘라로 오가는 하이브리드 역할을 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후반전에 비티냐 또는 덴벨레와 교체되면서 어찌됐거나 비티냐와 덴벨레도 뉴캐슬과의 경기에
경기에 풀핏으로 뛰어야 하는 선수거든요. 이렇게 배치가 될 것이다. 이강인 선수는 하무스와 무한리의 전방 자리를 또 한 번 맞는 가짜 9번으로 후반에 들어가기보다는 후반에 어느 시점에 특히 경기가 안 풀리는 시간이 조금은 길어진다면, 만약에 경기가 원활하게 풀리고 있다면 한 전 7, 80분 이후 정도 감각을 살리고 말을 맞춰보는 차원에서 들어갈 텐데, 경기가 안 풀리고 골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60분대에 이강인 선수가 투입이 돼서 30분 정도를 소화할 수 있다. 2, 30분 정도를 소화하고 뉴캐슬과의 경기에 집중할 것 같고요.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빠진 자리에는 저는 파비안 루이스나 솔레르에게 기회를 줄 것 같고, 특히 솔레르가 올 시즌에 자신의 주 포지션이 아닌 오른쪽 풀백을 맡아보고 있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엔리케 감독이 그 자리에 솔레르에게 한번 또 기회를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남미를 다녀왔던 우가르테의 컨디션 문제에 따라서 그렇다면 파비안 루이스를 우가르테 자리에 놓고 솔레르를 앞에 배치하고, 또 후반전에는 하무스 무아니의 자리에 아센시오를 가짜 구본으로 기용해보는 이런 형태를 예상한다면, 이강인 선수가 교체 투입될 경우에는 역시 비티냐나 덴벨레와 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왜냐? 또 비티냐와 덴벨레 모두 이 경기를 90분 풀타임 뛸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 어느 시점에 측면 사이드를 볼 것이다. 하키미가 돌아왔기 때문에 오른쪽을 커버하고 왼쪽은 무키엘레가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마르키뉴스 선수가 브라질 대표팀에 다녀오면서 지금 근육 부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슈크리니아르와 다닐루가 센터백 라인을 구성할 것 같습니다. 파리도 최정예 멤버를 내세우지 않지만 모나코는 일단 징계와 부상으로 빠진 선수가 확정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경기 양 팀의 승점 차이가 크지 않지만 파리가 홈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 16개의 평균 배당률을 보면 파리 승리가 1.44배, 무승부 5.05배에 모나코 승리가 6.37배에 달할 정도로 파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파리가 1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풀리고 선제골이 늦게 터진다면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투입돼서 음바페에게 킬러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들을 맡게 될 텐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들어가서 또 파리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뉴캐슬과의 경기엔 또 어떻게 준비하게 될지 한준TV에서 파리의 최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